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감정조절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분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떼고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후로는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교직원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심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가중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육기관 내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또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멘털 케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여러 내담자분들이 함께하는 집단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육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조절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내 기분은 어떤지, 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드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신 적은 없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를 자동 조종 상태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온도계 모형을 만들어서 자리에 비치해 두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감정 온도계란 말 그대로 내 감정의 상태를 온도로 표시하는 겁니다. 보통의 상태라면 20도, 화가 나면 50도, 정말 참기 어려운 상태라면 100도라는 식으로요. 온도계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온도를 표시해 두는 겁니다. 이때 온도가 몇 도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인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알아야만 대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감정이 치밀어 오는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고조되고 있구나, 흥분되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브레이크를 밟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15초룰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분노의 감정이 15초를 지나면 정점을 찍고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어떠한 반응을 섣불리 보이기보다는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15초가 너무 길다면 10가지만이라도 숫자를 세고 기다려보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마음에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에 남아있다고 해서 아이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감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해서 거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마음챙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 이론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항상 의식을 현재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는 일도 지나가고 나면 과거가 됩니다.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곱씹는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막을 수는 없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미래로 가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무르게만 해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현재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닷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체 감각입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몸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느낌들, 숨이 기도를 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느낌, 또 배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촉감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명상 가이드 어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음성에 따라서 실천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명상이라는 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감정일기 활용하기입니다. 이 마음이 가라앉고 난 후에는 아이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선 얘가 일부러 이러나?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아이의 의도가 좀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실제로 아이들의 행동이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단지 그 순간에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충실해서 한 행동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건 자체가 감정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는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을 담은 생각이 존재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두고 얘가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을 인식하고 나면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사건을 매개하는 생각의 인식과 변화는 감정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정일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일기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날 나에게 벌어졌던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되짚어 보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판단이나 생각은 어떠했는지, 그 결과로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결국엔 감정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적는 게 바로 감정일기죠. 감정을 글로 적는 행위 자체가 나의 마음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감정을 세밀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아가서 사건과 감정 사이를 잇는 생각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내가 미처 몰랐던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건 가장 좋은 감정 조절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상담을 통해 치료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와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분들이 여러분께 도움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힘들다를 넘어서 우울한 마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힘든 시기에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육교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보육기관의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교직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게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